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불리던 부산. 그런데 6개 광역시 중 인구 소멸 지역으로 다수 포함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었죠. 부산은 노인과 바다, 그리고 아파트만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소멸지역 보고서 발표로 인해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터전이신 분들, 그리고 고향인 분들 입장이라면 아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부산의 아파트, 그리고 몇몇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에 앞서 부산 지역을 폄하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이런 의견도 있고 다른 관점이구나 라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물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는 다른 지역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이번에 광역시 중에서 이게 맞나 싶은데요. 부산 인구가 2014년 350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4년 7월 기준 327만인데요. 그럼에도 실제로 서울 다음 인구가 많죠. 하지만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또한 같은 기간 176만 명에서 174만 6천여 명으로 10년간 약 1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GRDP 또한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제주에 이어 최하위권인 14위입니다. 수십 년간 따라붙던 수식어 중 하나인 대한민국 제2의 도시 타이틀을 수년 내에 인천시에게 내줄 것 같기도 합니다. 시도별 소멸 위험 지수가 있는데요. 일전에 쇼츠로도 살짝 다뤘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0.2까지는 소멸 위험 진입을 의미합니다. 부산은 0.49로 소멸 위험 진입 단계이고요. 이게 이유를 왜 그럴까 싶지만 아시다시피 일자리입니다. 서울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은 인구 소멸에 대해 크게 걱정할 게 없지만 반대로 집값이라는 벽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부산 젊은 층 인구도 대학 진학으로 수도권 서울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지역 내 가고자 하는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 상경하기도 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확실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부산에서 나고 자라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인프라며 우리 가족들 터전이며 친구들도 대부분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제조업 하기 싫어서가 아닌 나는 IT 개발자인데 일자리가 주로 판교나 강남에 있다 보니 올라올 수밖에 없기도 하죠. 반면에 오히려 부산에 거주하더라도 인접 자치구나 창원 울산 기업 등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별로 소멸 위험 지수가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생활권 지역 구분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15위는 동래구입니다. 0.499이고요. 동래구 인구는 조금씩 감소 추세이나 특이한 점은 구청 신축 들어가면서 각종 이슈들이 나오고 재건축 재개발도 많은 편이에요. 신축으로 들어서면 장점도 있겠으나 올해 3배 이상 높은 물량 뒤에 가격 흐름이 어떨지 봐야겠네요. 대규모 복산 1구역 그리고 이외 재건축 단지들도 상당히 많고요. 거래량은 아무래도 입주 앞둔 단지인 온천동 레미안 포레스티아가 많습니다. 뒤를 이어 신축인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고요. 동래구를 이끄는 사직동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 있습니다. 현재 약 9억 초중반에 거래됩니다. 동래구는 사직역 주변으로 상권도 있지만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기에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고 아파트 가격에도 반영되어 있죠. 이어서 부산 한 번쯤 여행하면 간다는 해운대구죠. 해운대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소멸 위험 지수 0.491입니다. 해운대 바로 앞 초고층 상징적인 LCT도 있지만 대표적인 부촌 마린시티가 위치하죠. 마린시티 특성상 타워형 아파트가 많아 중대형 평형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9평, 84 타입 30평대 기준 동백역 근처인 대우 마리나 단지들이 29년차 이상 구축임에도 리딩하고 있죠. 9억에서 10억 형성하고 있고요. 맞은편 백스코역 역세권이자 한참 신축인 해운대자이 1, 2차 또한 있죠. 여기 또한 9억 초반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해선 센텀역 역세권인 더샵 센텀파크 1, 2단지 또한 있죠. 여기 또한 20년차 구축이지만 10억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10억대가 아니더라도 중동과 좌동만 가도 5, 6억대가 가장 많습니다. 해운대구 부촌이 있어 확실히 차이가 있죠. 부산 전체 흐름을 가지고 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여기서 해운대구 포인트는 학원과 평지, 그리고 바다를 끼고 오션뷰와 시티뷰, 혼재하는 곳들이 부촌의 명맥을 잇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에 뿌리를 내린 기업가, 사업가, 고위공직자들이 아니라면 15억에서 20억 이상으로 같은 예산이라면 수도권에서 눈을 돌리면 선택지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이어서 부산 사상구이고요. 소멸 위험지수 0.483입니다. 사상구 또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20만 명이 곧 빼질 것 같은데요. 지리적 위치를 보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낙동강, 서측으로는 백양산 등 산지가 있고 중앙에는 사상산단이 있어 역 주변, 상권 주변,
단지들이 아무래도 시세를 견인하겠죠. 실제로 2호선 덕포역 역세권 신축인 사상 중흥 S클래스 그랜드 센트럴이 6월 거래 하나로 6억대 있고요. 그 뒤로 사상역 역세권, 괴법동의 센트럴 스타일스와 주례역 역세권인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가 약 5억 후반대 실거래 있습니다. 초중은 모르겠으나 사상구가 부산 상위 15% 수준으로 대학 진학률이 좋은 편이네요. 이외 단지들은 구축으로 조금씩 있는 형태입니다. 사상구는 지리적 여건으로 주변 산단으로 출퇴근 직주 근접이 아니라면 확장하기엔 어려움이 큼을 알 수 있죠. 이어서 북구인데요. 북구는 소멸위험지수 0.481입니다. 북구 또한 사상구와 유사한 입지인데요. 백양산과 금정산이 중간에 껴있고 사이사이 도시를 낙동강변과 옆 산과 산 골 사이에 형성되어 있죠. 북구 화명동이 주로 이끄는 입지로 보입니다. 20에서 23년 차로 주로 이뤄진 연식들, 아파트들로 보아 신도시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호선 화명역과 상권, 학원과 밀집은 물론 진학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 사이 신축인 화명 프로지오 해리센트가 시세를 이끌고 있네요. 북구 또한 사상구처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지와 정주 여건이 잘 정돈되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남구인데요. 소멸위험지수 0.473입니다. 남구 인구 또한 18년 소폭 상승했지만 인구 감소함을 알 수 있고요. 광안대교 한 번쯤 보면서 반대편 용호동 W가 있듯 상징성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용호동 또한 신도시 형태로 LG 메트로시티가 중대형 평형 감안하면 예전에 부촌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요 상권은 2호선 역세권 기준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학원가도 역세권 주변에 많지만 대천중, 분포중, 영문중이 부산 상위 10% 안에 들며 대형고 또한 진학률이 높은 편이죠. 이외에도 국제금융센터와 인근 고연봉 일자리가 조금 포진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더 비치 프로지오 서밋은 입주 2년차로 분양권 거래만 11억 원 선이고요. 그의 건너편으로 대연 힐스테이트가 12년차 구축이지만 대단지로 8억 원 후반선 거래됩니다. 대연역 역세권인 대연 SK뷰 힐스 또한 8억 원 거래에 있었고요. 남구는 강한대교 뷰를 감안한 곳과 대단지, 진학률이 좋은 곳, 근처가 앞으로도 주로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하구인데요. 소멸위험지수 0.431입니다. 사하구 인구 또한 23년 30만이 깨졌습니다. 사하구 지형은 산지가 중간중간 많아서 앞서 봤던 사상구 북구와 유사하지만 바다가 껴있고 신편 장림산단과 감천항 주변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하구 또한 역세권 내지 신축 대단지가 이끌고 있습니다. 괴정동 힐스테이트 사하역이 약 6억 원 선이고요. 뒤를 이어 장림동 두산이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가 이번 달 입주 시작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네요. 약 5억 원 선이고요. 사하구를 보면 지형 특성상 떨어져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네요. 벽화마을로 유명한 관광지인 감천 문화마을도 보이고요. 감천항 주변 냉동 및 조선 물류 관련 회사들과 한전 KPS 부산 사업소도 눈에 띕니다. 인근 바로 위치한 YK스틸은 뒤에서 다뤄볼게요. 최근 개정 5구역 재개발로 사하구의 차기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전 다대동은 소액 갭 투자로 많이 들어왔었겠네요. 확장하기엔 이미 일자리 지역과 산지로 감싸여 있어 사업장이나 직주 근접, 예산 등으로 접근할 지역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정구인데요. 소멸위험지수 0.417입니다. 금정구 또한 양쪽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가운데 형성되어 있죠. 잘 알고 있는 부대 앞 상권과 동래구 북측과 거의 같은 생활권인 만큼 장전동 레메안 장전이 이끌고 있습니다. 84 타입 기준 8억 중후반에 거래되고 있고요. 상권, 역세권, 일부 복개천이지만 온천천도 있죠. 인근 금정산 SK뷰처럼 윗동네인 구서동 대장단지들도 유사 가격인 5억 내외로 형성되어 있고요. 입주 예정인 더샵 금정 위버시티인 신축 분양권도 5억 전후로 유사합니다. 금정구도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서금사 A56구역과 부곡 2구역이 있습니다. 다만 장전중이 높은 진학률을 자랑하지만 중구교동 위치에 따라 가깝기도 멀기도 합니다. 금정구 또한 정비사업으로 이전 단지들처럼 재개발되어 인구 유입은 있을 수 있겠으나 주로 일평균 동래구, 해운대구, 양산시, 부산 진구 순으로 이동이 많기에 인접 일자리 이동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중구이고요. 소멸위험지수 0.397입니다. 중구는 아파트 비중이 거의 없지만 여행 또는 상권을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곳들이 밀집해 있죠. 비프거리, 용두산공원, 남포동시장, 국제시장, 부평 깡통시장, 보수동 책골목, 모노레일, 삼복도로 370,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주로 상권에 밀집된 지역으로 아파트는 거의 없고요. 다세대 다가구가 주로 있습니다. 오히려 상권 공실률이나 창업 폐업 비중, 임대료 매출 등을 조사 분석하다 보면 중구 상권의 전반적인 흐름 내지 상업용 부동산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부산 동구이고요. 방금 전 봤던 중구 바로 옆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395이고요. 동구는 부산역 내리자마자 맞은편 보이는 초량동이 눈에 들어오겠죠. 반대편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도 있고요. 절반은 상업지역, 절반은 주거지역이 산과 껴있고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긴 한데요. 인근 오션브리지, 두산이브 하버시티, 범일 두산이브 포세이돈 2차 등이 있지만 평당 1,500만원 전후로 거래되고요. 고분양가로 미분양 난단지, 불랑서밋과 범일동 이편한세상 국제금융시티 정도가 있네요. 동구 또한 주로 상권과 구도심이 혼재되어 있어 화물터미널 항구가 인접한 만큼 물류 운송 관련 직종 및 본래 사셨던 분들의 비중이 높을 것 같아요. 부산 진구, 남구 이동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거주 선호도가 높은 동네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부산 서구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380이고요. 부산 서구 또한 지형이 길게 이뤄져 있고 산이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하구와 중구 사이에 껴있습니다. 서구하면 부산 송도해수욕장과 해상 케이블카로 유명하죠. 앞쪽 주상복합인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가 시세를 이끌고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평당가가 떨어지죠. 서대신과 동대신역 근처 해모로 센트럴과 대신 푸르지오 1차가 6억 초중반으로 이끌고 있고요. 아파트 제외하면 주로 단독 다세대 주택들이 산의 능선과 도로를 따라 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구 또한 관광수요, 부산 동구와 상권이 인접한 곳 외에는 유입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25년 입주했던 자이 르네디오션 소형단지도 있지만 오션뷰, 상권, 교통 언급하기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부산 영도구가 소멸위험 0.256으로 광역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요. 영도구 하면 떠오르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태종대, 국립해양박물관, 영도 해돋이전망대, 부산항대교, 부산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 섬이다 보니 각종 자치구로 있는 다리들이 즐비하게 있죠. 그리고 흰여울마을과 같이 예쁜 마을들도 있습니다. 섬 내에 크고 작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주로 단독 다세대 주택 주거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내륙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센트럴 에일리넷들이 대단지로 이끌고 있고 5억 전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도 내 한국해양대 2개의 캠퍼스, 고신대 영도 캠퍼스 등도 있지만 영도구가 가장 소멸 위험 높은 이유는 확장성과 거주 요건의 한계일 것 같고요. 버스 외 대중교통이 없고 섬이라는 특성상 결국은 젊은 학생들 또한 전문 인력으로 취직하더라도 영도보단 다른 곳으로 거주지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 외에 유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래구보다 더 젊은 층이 많은 이외 순위에 없는 수영구, 강서구, 부산 진구를 살짝 언급해보면요. 먼저 강서구는 녹산산단과 화전 신호일반산단, 그리고 부산의 매출, 부동의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이 있죠. 주요 일자리 인접,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명지국제도시와 에코델타시티가 있는데요. 이전 에코델타시티 영상 참고해보시면 부산의 단점인 산지를 벗어나 평지에 신도시가 세워지는 장점이 있죠. 부산엑스포 유치가 아쉽게 되면서 교통에 아쉬움은 있으나 북쪽 경전선 연장이나 BRT 도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자체 인프라와 신축, 가격의 이점으로 젊은 인구 유입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수영구는 남구와 해운대구 사이에 있고요. 망미동, 수영동, 밀락동과 강안동, 그리고 유명한 남천동으로 이뤄져 있죠.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에? 수영구 또한 바닷가 쪽 아니면 산지, 그리고 재개발 구역들이 주로 신축으로 탈바꿈 중이죠. 광안 A구역과 2, 3구역, 밀락 2구역이 있고요. 주로 남천동이 평당 3천만원 선 이끌면서 광안대교 부인 삼익 비치타운이 힘겹게 재건축해서 그랑자이 더비치로 탈바꿈하려고 앞두고 있죠. 역세권, 오션뷰, 학원과 상권 모두 갖추고 있기에 수영구에서 가장 선호할 만한 입지 중 하나죠. 물론 수영동, 밀락동 또한 센텀시티, 마린시티 라인과 맞닿아 수영만 인접해 있지만 생활권이 다르므로 남천동과 선택지가 다르겠죠. 수영구는 작지만 해운대구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부촌이 이어지고 관광객이 많다 보니 주 거주자분들이 임금 자영업, 사업장 내지 마린시티, 센텀시티 장벽보다 낮은 재건축 또는 신축이 있다는 점으로 대체 수요가 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연제구이고요. 4개의 구가 둘러싸여 있죠. 연산역 5거리 필두로 퍼져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동래구 사직동과 거의 생활권 같이 하는 곳들이 시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14년차 구축이지만 주상복합 거제동 롯데캐슬 피렌체와 바로 앞 신축 초대단지인 레이카운티가 8호선입니다. 초등학교 거리가 단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학군과 상권, 인프라 등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느껴지고요. 인구는 증가하다가 둔화되었지만 그럼에도 30대와 40대에서 60대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네요. 마지막으로 부산 진구입니다. 부산 진구는 북쪽에는 백양산, 남쪽에는 수정산, 팔금산 등으로 내륙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인지도 높은 서면이 있고요. 부산에서 드물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부산 시민공원과 성지곡 수원지 등이 있죠. 서면을 중심으로 지하철 노선도와 내륙의 각종 도로가 동서남북 가로지름을 볼 수 있고요. 상업지역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재개발 역세권 신축들이 시세를 이끌어서 평당 2천만 원 선 초반이고요. 사망 골드뷰 센트럴파크나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1단지가 7, 8억대입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탈바꿈해서 레미아 어반파크 또한 7억 중반 형성하고요. 분양 당시 고분양가가 이야기 나왔지만 양정자이더샵 SK뷰는 분양권 입주권으로 거래가 활발합니다. 바로 옆 롯데캐슬 프론티엘도 84 타입 기준 무려 9억 원인데 부산 고가점 통장이 제법 몰렸었네요. 양정역 초액세권과 상권, 인근 일부 고등학교 진학률이 상위권 포진되어 있는 점이 선호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산 진구가 면적 단위 가장 많은 재정비 촉진구역이 많습니다. 확실히 시민공원 주변에 5개 구역이 있고요. 이외에도 소규모 재개발 초기구역, 재건축 등이 혼재합니다. 그만큼 재개발되고 신축 수요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 부산에서 신축 수요이자 중위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음에도 젊은 층 유입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구에서 인접한 사상구, 연제구, 남구 순으로 출퇴근 이동이 가장 많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자치구들별로 소멸 인구지수 살펴보면서 아파트 일부들을 살펴봤는데요. 부산 또한 해안선 따라 부촌이나 선호 아파트가 점차 퍼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해안선이 좋은 것은 아님을 반증하는 사례들의 단지들도 있듯 내륙에서 신축이 주변 시세 대비 그리고 선호도 거래량이 높다면 나을 수도 있는 점이 있겠네요. 더불어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로 보여집니다. 부산시 산업별 일자리 비중이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인데요. 두드러지는 건 관광과 마이스 산업과 신발, 섬유, 패션, 조선 등 전통 제조업 분야가 부산의 주요 고용원이죠. 아무래도 전공 또는 유사 직종, 선호하는 직종이 수도권에 주로 본사 기반을 두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의 상위 10대 기업이 28개 정도 위치한다고 하죠.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 않은가 싶기도 하지만 각종 기업의 협력사들이 엮여 있고 산업군의 크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최근 향토 기업 중 하나로 사하구에 위치한 YK스틸 부산 공장이 충남 당진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하면서 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일자리는 물론 신축 대체 부지를 허가내려 해도 부지가 없어 상간을 깎아 허가냈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쉬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부산시에서도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대책에 강구하고 있는 만큼 기존 과를 격상시키고 이민과 다문화 가정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균형 발전 전략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청사진처럼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산업적, 문화적 특성 녹여낸 인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